MBC의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했던 전 쿠팡 직원이 실명을 밝히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단기 채용 담당자였던 김준호 씨는 자신이 직접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제보자 김준호 씨.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단기직 채용 담당자였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입사 직후 업무 교육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원 평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평범한 직원 업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대상자들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검증이나 사유 없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르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고, 김 씨는 퇴사 후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 가입했고 또 다른 전직 쿠팡 직원의 도움으로 입수한 PNG 파일, 즉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와 MBC에 제보했습니다. MBC 보도 직후 쿠팡 측은 PNG 파일을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하더니 사흘 만에 기밀을 유출했다며 제보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 씨 등 제보자 2명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2주째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팡 대책위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차로 80명이 이달 중으로 쿠팡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과 MBC는 회사의 영업 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물류센터 근무 첫날 제출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쿠팡은 과거나 현재 질병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제 허리는 제가 야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다친 거라 그거를 안 적으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적었거든요.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적어냈더니 두 번째 근무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처음 갔을 때의 아픈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바로 그냥 커트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첫 근무를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귀가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작성하고 나서 안전 교육을 받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울증이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저를 호출하더니 이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일상생활도 정말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다른 센터에도 근무 신청을 넣을 때마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채용은 제한됩니다. 병원 이송 또는 귀가 조치되는 즉시 먼저 채용 홍보 문자부터 막힙니다. 동시에 사원 평정 하위 등록,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안전사고 우려로 등록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명이라고 하죠. 삐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리고 가서 조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질병 때문에 뭐 할 수 있지 않냐고. 병이 나으면 채용 제한을 해제하도록 사규엔 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와라. 치료가 완전히 돼가지고 그다음 연락을 해봤죠.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발병일, 수술일, 완치 여부 등에 따라 통상 1년까지 채용이 제한되지만 세부 기준 내용에 일단 불가능이라고 표시되고 나면 쿠팡 물류센터에선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직장이라면은 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관리 대상이거나 뭐 되지는 않겠죠. 잠실 본사에서 지침을 줬어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입력돼 있다 하면은 필터링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은 고용정책 기본법 위반입니다. 이게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쓰러지면 그냥 약해서 쓰러졌구나.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쿠팡 측은 영구 채용 제한에 걸리는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P&G 리스트 16,450명. 쿠팡은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퇴직자를 왜 인사평가하는지, 일한 적도 없는 기자들은 왜 올렸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해당 리스트에 붙여진 영어 약칭 P&G의 의미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어감이 너무 외부에 공유되면 곤란한 건이라서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으로 4년간 일했던 다른 퇴직자도 역시 블랙리스트,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초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블랙리스트, 딱 한글로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블랙리스트로 돼 있는 파일 이름 보셨네요? 네. 애초에 파일 자체가 블랙리스트였으니까. 초기엔 지원자 이름 앞에 블랙리스트에 B를 표기했었다는 구체적인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아니요,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였죠. 카톡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카톡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이름 앞에 B가 붙어요. B, 홍길동, 그다음에 전화번호 1, 2, 3, 4 이런 식으로. P&G 리스트를 공유하는 쿠팡 내부 전산망 도메인은 지금도 blacklist.html로 끝납니다. 블랙리스트로 불리던 당시엔 등록 사유도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비속어 섞인 것도 있었고, 정신병자 이런 것도 있었고, 막말로 그냥 장애인 이런 거, 하나 미친놈 이런 것도 있었고. 잠실 본사로 보고할 때도 비속어 표기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진상, 티켓팅의 이제 주문이나 오더의 불응, 핸드폰들을 보시는 거 그런 식의 꼴로 써있고 미친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대로 문서화할 순 없어 본사 HR팀에서 사유를 자의적으로 재분류했고 표현도 순화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팅을 하다 보면 JS, 진상 이렇게 써있어서 포괄, 육설, 사유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좀 걸러내죠. 그분들 어차피 다시는 출근 못 하시니까 확인하실 수 없으시니까. 물류센터 채용팀 출신의 또 다른 제보자는 블랙리스트가 두 종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거는 본사 LMS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제가 내부 정보 때문에 못 꽂았거든요. 저 전 센터에서 비공개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물류센터별로 관리하는 개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걸 본사에서 취합해 전국 단위의 P&G 리스트로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일할 때 모든 전 센터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P&G 리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다운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무조건 쿠팡 본사에서 뿌려주는 P&G 리스트하고 센터별 내부에 있는 P&G 리스트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열어봐야겠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 큰 변화가 생긴 건 2021년. 일용직 500명의 재취업을 제한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겁니다.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 파일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수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상급자가 와서 이런 거 교체해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교체해라. 마켓컬리가 터지고 나서 사유 바꾸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 바꾸고. 2021년 이후 블랙리스트 명칭을 P&G 리스트로 바꿨냐는 MBC 질의에 쿠팡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 질의 서랍 명목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기사 형식으로 공개한 MBC에 대해 민형사상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